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수면 루틴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루틴 못지않게 꼭 중요하고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반복적인 수면 의식입니다. 그래서 수면이 습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정하게 그 다음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줘야지만 내가 평생 동안 잘 잘 수 있는 방법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한테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이제 12가지 수면의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면 시간표,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깨라라고 하는 거고요. 운동은 좋지만 너무 늦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잠자기 한 2시간 전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카페인, 니코틴 피하는 거, 잠자러 가기 전에 알코올 함유 음료를 피하라. 이건 뭐 학생들은 크게 이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밤에 음식을 많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 밤에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그 생체 리듬 자체가 잠을 자기 위해 좋은 쪽으로 리듬이, 이게 호르몬이나 다른 것들의 변화가 그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는 조금 가볍게 먹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참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게, 훈련 마치고 나서 너무 배고픈데 너무 적게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이게 양은 많지 않지만 훨씬 더 좀 그 영양가가 높고 그 다음에 소화가 좀 잘 되는 그런 음식들을 먹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자지 말라. 3시 이후에 자게 되면 이제 밤잠을 훔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긴장을 풀어라. 이거는 이제 잠을 자는 이제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긴장, 스트레스. 이게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질 때 스트레스와 관계된 호르몬인 콜티졸이나 이제 우리가 이제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잠자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교차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긴장을 풀지 않으면 잠을 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면증을 겪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하면서 몸을 계속 더 긴장을 시키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점점 긴장도를 점점 올리니까 잠은 점점 들 수 없는 그런 악순환 고리를 만드는 게 이제 불면증이 시작되는 가장 첫 번째 증상인데, 그거를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기 그냥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잠을 자러 들어갔는데 20분 안에 잠이 들지 않으면 그냥 일어나서 뭐 책을 보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뭔가 다른 걸 하다가 졸리면 다시 가서 누워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근데 이게 자려고 누웠는데 막 자야 되는데 하는데 몸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밖으로 나온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몇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그 불안감이 없어져. 왜냐하면 내가 자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불안한 생각을 떨쳐버리는 행동이 그냥 일어나는 거거든. 그냥 앉아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를 몸으로 실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긴장도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지켜도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내가 못 자서 피곤할 수 있는데, 피곤하면 우리 몸은 그 다음에 잘 때 훨씬 더 잘 자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보통 이제 그런 일을 여러 번 겪고 나면 또 자러 가면서 오늘도 빨리 못 자면 어떡하지? 잠이 빨리 안 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생각을 먼저 하고 침대에 눕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뇌는 점점 깨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 안 자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잠이 안 오면 그냥 일어나서 그래 뭐 오늘 하루 뭐 밤 새면 되지 뭐 내일 잘 자겠지, 이렇게 하면서 요걸 지켜주는 게 되게 중요한, 불면증을 막는 되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잠자러 가기 전에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라 라고 하는 게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뜨거운 물도 괜찮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그 냉온욕도 생각보다 상당히, 냉온욕의 특징이
차갑게 하면서 교감신경계를 확 올렸다가 뜨겁게 하면서 부교감신경계를 확 올려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짧은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우리 몸의 스트레스 축이 이렇게 쭉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따뜻한 물에 하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경험은 오히려 냉온욕을 했을 때 잠을 더 잘 자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각자 맞게 좀 시도해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침실은 어둡게 하고 차갑게 하고 전자기기를 치워라. 이게 지금 현재에서 제게 가장 큰 문제되는 거는 이제 전자기기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이 잠을 방해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밖에서 할 거 다 한 다음에 딱 침대 안으로 안 가져가시는 게 가장 일단은 좋고요. 네. 그러니까 침대에서 하지 않는 거. 침대는 그래서 이게 수면의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베드타임 이꼴 슬립타임. 네. 침대에 있는 시간이 내가 잠자는 시간, 전체 잠자는 시간과 거의 동일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수면 치료 중에 중요한 이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자꾸 다른 걸 하지 않는 습관, 밖에서 최대한 많이 하고, 아니면 그것이 좀 어렵다 그러면 침대 옆에 의자를 하나 갖다 놓으면 돼요. 예. 거기서 뭘 하다가 이제는 모든 걸 다 끝내고 덮고 눕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잠자는 시간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온도 문제인데, 온도 문제는 뒤에서 다시 적절하게 햇빛을 쬐고, 아까 말씀드린 말똥말똥 하다면 잠자리에 누워있지 말라.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라. 왜냐면 잠자는 시간은 저희가 통제를 못 하잖아요. 내가 자려고 누웠어도 내 맘대로 안 되고. 근데 깨어나는 시간은 항상 일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는 이제 불면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두 번째, 자려고 누웠는데 20분 안에 잠이 안 들면 무조건 침대 밖으로 나와라. 그 다음에 침대에 있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이 거의 같게 만들어라. 요 세 가지만 해도 대부분 50% 이상은 불면증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운동선수들한테 수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논문인데, 요거 그냥 한글로 제가 번역을 했는데, 네, 보시면 정상적인 수면하고 이 운동선수한테 낮잠 전략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빛이 없는 어두운 방에서 자라. 이게 수면등이나 이런 것도 사실 없애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예. 방의 온도는 18도 이하를 유지하라. 요 온도는 개인적으로 이 온도도 차이가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겁니다. 우리가 겨울에 밖에서 사람들이 첫 번째 열대야. 우리는 뜨거우면 못 자요. 네. 열대야가 24도인가요? 24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대야 온도가 높은 게 수면을 훨씬 더 방해하고요. 그 다음에 한겨울에 사람들이 산에서도 이렇게 동사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추운 곳에서도 우리는 잠이 들거든요. 네, 그게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체온이 떨어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방 안 온도가 너무 높으면 우리 몸이 잠이 들기는 해도 잠들기도 어렵고, 잠이 들어도 깊은 수면으로 빠지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꾸 깨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잠이 들기는, 그래서 조금은 그냥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드는 건 좋은데 수면을 방해할 정도가 아닌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깰 때는 사실은 서늘해서 추워서 깼죠, 대부분. 우리가 해를 보고 깨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원시 부족들 연구한 거에서 보면, 우리는 대부분 이제 해가 뜨면 아침이라고 생각하고 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체온이 떨어져서 추운 느낌이 들어서 깨는 경우가, 그 생체 리듬이 그렇게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캠핑 가보면 알 거예요, 아마. 캠핑 가보면은 해 뜨기 전에 항상 추워서 깹니다. 예. 그리고 깨고 나서 한참 있다 보면 그때 이제 해가 이렇게 축 떠오르는 걸 경험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은 게, 자기 전에 보일러나 이렇게 방 안을 조금 따뜻하게 해놓는 걸 하고, 자면서는 항상 끄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틀어놓게 되면, 특히나 이제 아이들 키울 때 그걸 틀어놓게 되면
잠자는 동안 이게 온도가 높으니까 아이들이 계속 잠을 설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잠을 들 때는 조금 따뜻한 게 좋은데 잠에 들어가면서 방안 온도가 점점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체온도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깊은 잠에 들어갔다가 이제 새벽녘에 약간 쌀쌀한 느낌이 드는데, 그때는 이제 내가 더 자고 싶으면 따뜻한 이불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그 체온을 유지하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이 좋은 것 같고요. 수면 루틴을 지켜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깨고요. 최소 7시간 이상을 자라는 거고, 늦은 오후에 낮잠을 자지 마라. 똑같고, 잠에 들기 전에 음식이나 술 섭취를 피하라. 왜냐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자려면 소변 때문에 깨는 일도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과도한 음식을 먹어서 잠들기 어려운 것도 막아줘야 되고, 수분을 많이 먹어서 밤에 깨는 일도 줄여주는 게 중요하고, 잠들기 전 컴퓨터, 태블릿, 텔레비전 피하라. 예, 이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이죠. 이 낮잠 전략이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30분 정도 자면 되고요. 자고 일어나서 이제 빨리 몸을 깨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데, 이게 저도 이제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자기 직전에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가 우리 몸에 흡수가 돼가지고 뇌에서 이제 정신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30분 이상 조금 걸려요. 그 전에는 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잠자기 직전에 내가 만약에 30분 정도 자고 빨리 일어나서 몸을 빨리 깨워서 어쨌든 뭐 운동을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직전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한번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 네. 뭐 깨어난 직후에 세수하기, 밝은 빗재기 이런 것들은 뭐 대부분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 카페인은 또 그 대사를 빨리 하는 사람하고 천천히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타고난 그 체질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면증이 있는 사람하고 잠이 부족한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을 딱 말씀드리면, 이 불면증이 있는 분은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온다 그러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어요. 아침에 너무 일찍 깨요. 피곤해요. 졸린데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와요. 이건 나는 불면증이 있는 거고, 불면증 있는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든 뭐 어떤 수면 질환, 장애가 있는지 아니면 치료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수면 부채가 있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더 자야 되는 분이에요. 네. 피곤해요? 졸려요? 머리만 대면 자요? 자도 피곤해요? 주말엔 잠만 자요? 이런 분들은 네, 잠이 너무 부족하신 분. 제가 딱 두 개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이쪽에 가까운데, 네. 제가 사실 딱 저랬거든요. 그래서 식구들 다 어릴 때 들어가기만 하면 잔다고. 근데 확실히 이거의 사용량이 늘어난 다음부터 이거 네. 이제 일도 많이 하게 되고 일하고 업무하고도 연결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의 비포 앤 애프터가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빛을 주면 우리 몸은 지금 낮이라고 계속 착각하게 만들고 계속 한편으로 깨우면서 이제 우리가 잠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반대의 행동을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첫 번째는 빛입니다. 가장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게 어떤 형태로든 빛. 과연 얼마나 자야 되냐는 최소 7시간 이상은 자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7에서 9시간 자야 되는데 운동선수들은 왜냐면 여러 가지 피로도 때문에 더 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얼마나 자야 되느냐가 적정한 거의 기준은 낮에 피로하거나 졸림이 없으면 내가 적정하게 잔 거. 네. 그러니까 낮에 내가 하는 나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적정 수면이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저는 정말 있는지 모르겠는데 4시간만 자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진짜 그런 건지 그건 사실 제가 못 봤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자야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적정 수면 시간을 찾는 방법,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면 부채를 모두 갖고 나면요, 아침에 잠자는 시간을 계속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잠을 적게 자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늘었다가 다시 줄어듭니다. 네.
이게 빚이 다 갚아지면 다시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절로 잠이 그 시간, 내가 더 자려고 했는데 일찍 깨는 그 타임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가 비교적 적정한 수면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한 8시간, 9시간 자다가 최근에 한 10시간씩 좀 잡았더니 1시간 더 일찍 깨는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면 적정 시간들이 보통 한 8시간, 그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한 9시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사이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수면 전략은 밤에 많이 자는 거고요. 무조건. 가장 효과가 좋은 걸로 이 슬립 이스텐션,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자체를 많이 늘리는 게 가장 운동선수한테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결과고, 가능하지 않으면 낮잠으로 조금 보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방법으로 이제 잠들기가 좀 어렵거나 야간 운동 아니면 이제 잠이 드는 게 좀 어렵거나 그러면 이제 밤에 멜라토닌을 조금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 멜라토닌 수입을 못하게 하여튼 막아놔가지고, 멜라토닌 2ml짜리로 약이 파는 게 하나는 있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정말 이런저런 걸 일반적인 걸 해봤을 때도 좀 그런 분들한테 시도해 볼 만한 저거긴 하지, 그냥 이거를 그냥 더 자기 위해서 지금부터 학생 선수들이 먹는 거는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그리고 이게 방 안에 있는 코끼리의 비유인데, 이런 커다란 코끼리가 있어도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 수면 자체가 사실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코치 분들에 의해서 사실은 수면의 중요성을 선수들에게 교육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수면 자체는. 그래서 수면의 중요성들을 깨닫고 코치 분들이 잠잔 수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게 티칭하기도 하고 잘 잤는지 챙겨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의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수면 강의를 할 때 항상 이런 얘기, 수면제, 제발 수면제 좀 주지 말라고. 제가 수면제를 드시면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은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저도 몇 번 먹어봤긴 했는데 이 수면제 먹고 자는 잠이 너무 달콤하긴 해요. 근데 긴 시간들을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잘 자는 분이 거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없었고, 그리고 다른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수면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수면제가 절대 정상 수면을 모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수면 자체를 항상 처방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선수들도 사실은, 그리고 아이들도 정말 이 수면 자체가 잠을 많이 자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보면 이 트레이닝이 훨씬 더 효과를 나타내는 시기가 분명히 있죠. 여기가 나이인데, 어릴수록 사실은 안 재우고 훈련시키면 훨씬 잘하죠. 근데 분명히 이게 교차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 분명 생기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이 트레이닝보다는 잠을 자고 회복하는 게 훨씬 더 퍼포먼스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시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애들을 재우지 않고 훈련시키고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싶고요. 발달이라고 하는 건 초기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분명히 더 효과가 나타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 톱니바퀴 한두 개를 돌려도 전체 시스템이 돌아가긴 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사실은 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게 그런 이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전체적인 것들이 다 조화를 좀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하여튼 저희 이 엘리트 야구 문화에 조금 더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추신수 선수의 이제 답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아시는 분이 별로 없죠. 이걸 찾느라고 제가 한참 걸렸어요. 분명히
분명히 늦게 자진 않을 거다. 근데 기사에 보니까 놀랍게도 저녁 8시에 잠을 쳐. 그럼 추시 선수는 최소한 뭐 4시에 일어난다고 가정해도 8시간은 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추신수 선수는 아침형 인간일 뿐인 거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훌륭한 선수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2시에 잤는데도 4시에 일어나서 경기장에 나가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저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8시간 수면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8시간, 잠자는 시간은 우리가 먹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요새 이제 공복이 또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8시간 수면 전후로 해서 공복의 시간을 조금 늘려주면 우리가 10시간, 많게 하면 한 12시간까지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운동선수한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이런 방법을 추천을 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지금 해서 살고 있는데, 하면 되게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들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운동선수는 일단 여러 가지 먹는 것들이 또 워낙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야구 선수들한테 수면과 관계돼서 추천한다면 일단 첫 번째 수면과 회복을 좀 최우선은 아니더라도 좀 우선해 두는 습관들을 좀 스스로 이제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낮잠, 휴일, 늦잠을 항상 자기 몸에 스스로 허락해야. 주기적으로 낮 동안 졸린 정도, 아까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서 최소한 8점 이상 되지 않는 형태로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신의 시간형을 알고 경기 후에 가벼운 식사, 아침, 점심에 많이 먹는 게 좋은데 아침은 또 이게 일어나가지고 또 입맛이 없으니까 잘 못 먹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요거는 좀 그리고 이게 하교, 식사, 수면이 빠르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잠들기 전에 훈련 일지, 훈련 회상. 이게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자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보다 그 조금 습관을 들이면 뭐 그 전날 오늘 배웠던 중요한 포인트들을 자기 직전에 아니면 누워서 잠깐이라도 생각을 하고 자고 나면 그 낮 동안에 배웠던 많은 것들과 예전에 있던 그런 많은 지식들이 밤사이에 잠에서 다시 다 재조직화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낮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좋은 효과가 밤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합숙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수면궁합이 맞는, 이 수면궁합이라고 하는 게, 이게 궁합을 많이 보잖아요. 어른들이 부부의 궁합들을 보는데, 이게 그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아침형 인간하고 저녁형 인간이 같이 부부가 살면 엄청나게 많은 트러블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여자가 저녁형 인간이면 남편은 아침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되고, 그래서 수면궁합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수면 일지도 쓸 수 있으면 쓰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장인데, 이게 미국 수면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데멘테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잘 자면 더 나은 부모, 더 나은 사회인, 더 나은 친구, 더 나은 야구 선수도 포함시킬 수 있겠죠.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요새 그 미국에서 이 회복 수면 다 포괄하는 건데, 멘탈 트레이닝 이런 목적으로도 왜 그 EEG 장비들 이렇게 뇌에 어떤 센서 같은 거 아니면 어떤 머리띠 같은, 뭐 미국의 유명한 그 피치 아카데미 MPA 같은 경우, 톰 하우스 코치 같은 경우도 그 포커스 밴드라는 거 최근 출시해서, 근데 요새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루카스 지올리토라고 뭐 요새 굉장히 잘하는 시카고 화이트삭스 투수도 그 브레인 카닉스라는 제품인데, 대체로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약간 뭔가 뇌파를 측정해서 어떤 화면을 보면서 이제 어떤 몰입 상태, 뭐 플로우 상태 이런 걸 경험하게 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또 특이하게 봤던 거는 NBA 선수 뭐 토바이스 해리스라고 필라델피아 76ers 선수인데, 경기가 딱 끝나자마자 샤워도 안 하고
그 유사 장비 이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를 머리에 일단 딱 끼고 그거 가지고 한 몇십 분 동안 이렇게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말씀하셨을 때 이제 최대한 부교감신경을 좀 자극하는. 그래서 그 목적이 결국은 빨리 그 흥분 상태, 각성 상태, 경기 후에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최대한 수면에 이롭게 하는 어떤 의식 상태로 가기 위한 노력인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걸 이게 총괄해서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그런 많은 장비들의 개념들을 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 몸을 화면에 나타난 수치를 보면서 피드백을 해서 원하는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상당히 오래되긴 했어요. 의학적으로는 상당히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개념들이 생기면서 아마 그런 장비들을 이제 이용하는 선수들이 조금 늘지 않았나 싶긴 하고 의학적으로 그런 장비들이 뭐 사용되고 연구된 지는 수십 년 되긴 했죠. 근데 이제 아까 그 심박 변이도나 이제 심박 변이도를 가지고 이제 부교감신경계로 가게 하는 건 이제 그런 장비들인데 그런 거는 진짜 이게 포터블로 이용할 수 있는 저희가 접근 가능한 그런 장비들도 실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이제 명상이나 이렇게 컴다운 시키면 수치상으로 바로 보이니까 그런 것도 이게 이완이 잘 안 되는 선수들은 분명히 그런 걸 이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NBA나 특히나 이제 NBA 쪽이 메이저리그보다도 오히려 NBA가 이제 사실 야구는 뭐 사실 3시간 해도 신체적으로 뭐 가끔은 힘들 때 있겠지만 힘도 남아돌 때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 매일 하는 거고 게임에서 많아요. NBA나 이런 것들 진짜 가끔 보면 플레잉 타임 한 30몇 분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뛰고 그 상태에서 다시 한 3-4시간 비행기 타고 넘어가고 이거 정말 힘들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도 그렇고 하여튼 원정 경기 가면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도 호텔방을 무조건 본인이 자는 거랑 거의 뭐 베개부터 환경, 빛, 온도 완전히 다 똑같게 만들어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요청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동일한 타임존에서 운동을 하니까 되게 행복한 것 같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시차 때문에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컨설팅 해주는 또 의사나 연구자들이 또 따로 있고 그런 것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좀 많이 발달을 하는 것 같아요.